안녕하세요, 리비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네요. 2021년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유튜브 활동을 미비하게 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도 그렇고요, 개인 사정도 좀 그렇고 이게 꾸준하게 유튜브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올해부터는 예전처럼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주 1회 이상, 보통 2회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업로드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제작한 것 중에 반응형 웹을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디오 페이지 쪽을 오늘 하게 될 거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만들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좀 그전 규칙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사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롱런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컨텐츠 하나만은 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그럼 오늘 좀 약간 좀 기다렸던 분들은 이걸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런 따라 만들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계속 구상하고 있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반응형 웹 마지막 페이지죠. 오디오 페이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할 페이지고요. URL 공유해 드린 것 같습니다. 총 1개의 반응이고요. 이게 웹이고 이게 모바일 쪽이죠. 여기에서 좀 비교를 해서 보면 헤더는 뭐 변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웹 화면에서 보시면 좌측이 플레이리스트, 현재 플레이하고자 하는, 밑에는 플레이어고 플레이 전체 리스트와 최상단에 또 하나의 음악, 앨범이겠죠. 앨범에 대한 앨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뭐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바일 쪽 가게 되면 좌측에는 플레이리스트, 이 앨범 정보에 대한 것들은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여기를 좀 내려보니까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무료로 받은 리소스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요 두 개는 사라지는 걸로 좀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요 상태에서 바뀌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게 열리고 접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 스크립트 시간에 할 거고요. 딱히 뭐 플레이어를 작동하게 한다던가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직접 하드 코딩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테마나 어떤 플레이어에 커스텀된 어떤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앨범 관련된 음악 스트리밍에 관련된 그런 뭐 업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에면 자체 모듈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직접 뭐 제가 코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퍼블리셔가 특히는. 자, 그러면 오늘은 웹하는 시간이니까요. 요 모바일이 이렇게 변한다. 우측은 사라진다. 좌측은 이렇게 두는데 디자인이 좀 달라진다. 그거를 제외하고서 좀 참고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들 있죠. 이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에셋 가서 여기 두 번째 개발자 도구 쪽, 여기 개발자 모양을 한번 보게 되고 에셋 쪽 많이 있죠. 이 에셋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안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표시는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운로드 표시도 없죠. 지금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볼까요? 요 이미지들, 이 썸네일 이미지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엑스디를 우선 제가 실행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작업을 하실 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요 업데이트를 좀 지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가 이쪽이었죠? 우리가 필요한 게 자, 요 아이콘들 이 표했었죠.
이 부분을 내보내기 대 표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에 대해서 내보내기에 대해 표시라고 해주시면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포함 같이 해서 이 안에 이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네요. 여기를 두 개를 묶어야겠네요. 요거랑 요 동그라미 두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거랑 표시하고 일시정지도 요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요 아이콘 같죠? 그러면 한 개만 쓰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예상되는 게 요 플러스 표시 있기 때문에 두 개 되고, 플레이 모양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없는 거죠. 이쪽 모양을 이전 트랙, 다음 트랙, 그리고 여기 플레이 해주고요. 사실 요거는 코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요건 우선은 제가 배치는 해 놓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코딩하는 데 있어서. 자, 아이콘만 빼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하는 김에 모바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모바일도 여기네요. 여기에서 여기 더보기 버튼, 더보기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는 같죠. 이 플레이어, 자, 요것도 접힌 펼침, 자, 요것도 됐습니다. 자, 요거를, 자, 여기 플레이어가 여기 보시면 자꾸 어때야 되는데, 요게 접힌 펼침이에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딱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선 요거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겠습니다. 요거 접힌 펼침만 되고, 어차피 요거는 플레이어로 따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하나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공유하기에서 링크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링크 업데이트 하게 되면 우리가 내보내기에 대해 표시, 그러니까 아이콘을 다운받을 수 있게,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공유해서 내보내기 하게 되면, 링크 업데이트 하게 되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이제 바로 새로 고침만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해보니까 좀 약간 기분이 묘하네요. 정말 이 마이크 앞에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한 지도 제가 좀 됐어요. 요즘 계속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냐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뭘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좀 요참에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저 이게 다 나 있죠. 일시정지, 요거는 전체 이미지인 것 같고, 다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원하는 거. 컨트롤 클릭하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클릭 해주고, 여기 3개 이미지는 필요 없고, 요 이미지네, 큰 이미지 다 다운받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이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PNG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이미지를 다 풀겠습니다. 이미지 풀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명을 바꾸면서 들어가야겠죠. 자, 압축 전부 다 푼 거면 또 이미지 다시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PNG 이미지 하나씩 클릭을 해서 좀 2배죠. 2배 크기로만 클릭을 해서 보시면서 이미지를 바꾸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콘은 SVG로 되어 있네요.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어요. SVG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벡터 이미지는 PNG 전부 다 PNG로 다 받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전부 다 PNG로 되어 있죠. 이미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디자인을 보면서 이름을 바꿔야죠. 자, 이미지죠. 썸네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임시로 썸네일이라고 하고 이름이 썸네일을 3번까지 쓰니까 여기 4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4번. 요거는 4, 5, 6, 7, 4, 5, 6, 7, 8. 썸네일 8번으로 해야겠네요. 썸네일 8번. 이름 바꿔주고, 이거는 6번. 6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5번. 그리고 요거는 7번. 그리고 이거는 4번. 이렇게 해놓고 이름 순서대로 그래서 요 썸네일들 다 모아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풀면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쪽 한번 봐야죠. 아이콘은 두 배 이미지만 보면 되죠. 요 흰색 다운로드. 흰색 다운로드는 바로 이쪽이니까 ICO 플레이어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니까 다운이라고 했습니다. ICO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들로 만들면 되겠죠. 자, 얘는 공유하기 버튼이네요. 쉐어. 플레이어에 있는 공유 버튼. 자, 이거는 플러스 모양은 플레이어 모양이네요. 그래서 플레이. 이거는 요게 플레이네요. 그러면 스피커 모양이네요. 스피커 사운드 볼륨 VOL이라고 하고 이거는 플레이. 그리고 요거는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이건 이전 previous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살짝 확대를 시켜서 됐고, 2배 이미지 큰 거 밑에 점이 찍혔는데 너무 작아서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우선은 요거는 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볼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요는 다운로드 ICO 다운. 근데 다른 이미지명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ICO 다운이 있는지 없네요. ICO 다운이라고 했고 요거는 플러스 모양이 추가죠. ICO ad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플레이, 요 안쪽에 플레이죠. ICO 플레이. 그리고 일시정지. 이게 일시정지 같네요. ICO pause.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작게 해서 이름 순서대로 수정 날짜 순서대로 놓을까요? 이름 순서대로 놔야겠네요. 이름 순서대로 해서 ICO 머시기 만든 거. 자,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미리 다 풀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름을 변경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은 이미지가 부족한 게 2배가 있네요. 2배 이미지가 없죠. 2배 이미지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처음에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 게 서브 1번이었어요. 서브 1번인데 서브 2번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1.html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Ctrl Shift S 해서 서브 1을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2로 저장을 하고 여기를 2번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페이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요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업할 거기 때문에 헤더를 제외하고 좀 삭제를 해줄게요. 메인 섹션만 날리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저장을 해보게 되면 서브2에서 헤더만 남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메인 요소를 할 텐데 우리가 메인 요소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뒀는지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인에 가운데 정렬을 줬는지. 자, 가운데 정렬을 줬네요. REM 작업을 또 해야겠네요. 그건 뭐 CSS니까. 자, 우선 여기 좀 어떻게 구조를 할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박스를 영역을 나눌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바일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 거고, 이 안에서는 정렬을 할 때 좀 쉽게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감싸서 얘 따로 해서 플롯이나 또는 플렉스나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스크롤이 생긴다는 것은 이 영역 안에서 스크롤이 생긴다. 그럼 오버플로 오토 하면 되겠죠. 여기를 오버플로 오토에서 할 거고요. 이거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배경 이미지에다가 각각 배경에서 이건 쉬운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버플로 오토, ULLI로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가운데 정렬이 현재 끝났기 때문에 좌우를 나눠주는 영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영역을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띄었기 때문에 아티클로 만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D로 복제해서 여기는 뭐 레프트다, 또 여기는 라이트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직관적으로 이쪽에는 플레이잖아요. 플레이리스트라고 하고, 이쪽은 따로 인포메이션이니까 인포메이션 이라고 해서 따로 영역을 구분시키겠습니다. 저쪽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확대를 시켜서 보게 되면 위에와 아래 영역을 구분시켜 줘야 돼요. 그럼 플레이리스트라는 것은 위에 드롭 섀도우까지, 박 섀도우까지 다 넣을 거고요. 그 위에 여기에는 여기 정보, 앨범 정보죠. 앨범 정보까지 넣는 영역 해주고, 밑에는 리스트죠. 리스트 영역을 나눌 겁니다. 자, 앨범 정보 영역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 앨범 이미지는 IMG 요소로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대로 삽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의 설명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는 넣지 않을 거고, 대체 텍스트는 빈값으로 두게 되고, 이 자체가 전체를 의미하는 이 앨범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H2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넣고, 이게 전부 다 글씨가 다 다르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의미고, 이 안에서 좀 쪼개줄게요. 바이 존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레림을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스팬 요소로 해주고, 이 부분도 줄레림을 해서 약간 서브 타이틀처럼 해서 인라인 요소만 들어갈 수 있죠. H2는 블럭인데 블럭이지만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건 인라인 요소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로 플레이 좀 즐겨찾기 같은 버튼들이 있죠. 앨범의 정보를 좀 추가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버튼은 따로 저희가 따로 묶어줘서 BTS라고 하겠습니다. 버튼들 모아놓는 곳. 그래서 버튼이 모양은 같죠? 아이콘만 달라요. 나머지 텍스트는 같습니다. 그걸 유념해 두시고요. 버튼 요소로 만들게 될 거고요. 각각 텍스트 우선은 복사를 해볼게요. 클릭하면 글씨 알아서 복사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D로 해서 텍스트 라인 복제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전부 다 버튼이 같을 거잖아요. 여기 같고 그리고 여기 또 플러스 모양 버튼이 또 있었어요.
여기도 플래시 모양 플레이 똑같네요. add to play 똑같기 때문에 요 버튼 형태는 요 두 개가 전부였어요. 그럼 두 개가 같은 버튼이고 아이콘만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btn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많이 있죠. btn 타입으로 있는데 그 전에 썼던 한번 타입을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뭐가 또 있는지 보겠습니다. 따로 버튼 타입 중에 가지고 올 만한 게 있는지 뭐 없네요. 그 전에 버튼이 쓴 게 딱히 보이진 않네요. 네, 버튼 타입을 가져올 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 btn 타입 3로 하고 여기다 ICO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버튼에서 아까처럼 이 플레이 버튼 다운로드 버튼은 형태는 같았지만 앞에 아이콘이 달랐다. 형태 같은 거는 이 클래스명으로 다 넣어줄 거고요. 다른 거 클래스 ICO, ICO2, 1, 2로 해서 ICO1은 다른 아이콘, 2는 다른 아이콘에서 각각 배치시켜 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디자인 요 리스트죠. 리스트 뭐 노래 제목 다 다른데 다 같게 해줄게요. 어차피 무의미합니다. 우리 코딩할 때는 어차피 데이터로 다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넣는 것 뿐이에요.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ULLI로 표현할 거게 될 거고요. 어차피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플레이 되고 얘를 클릭해도 플레이가 될 거예요. 얘는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거고 얘는 또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결국 이 영역을 클릭을 하면 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 영역은 다운로드, 이 영역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기능, 무기능이죠. 그럼 여기다가 버튼을 넣어주고 일단 클래스 플레이라고 넣어주고 곡 제목 넣어주고요. 요 하나로 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튼 다운이죠. 다운으로 하게 되면 요 이미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미가 없는 빈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요거 안에 리스트가 되고요. 이걸 나중에 복제를 할 겁니다. 복제를 하게 돼서 나중에 그 이상 특정 높이 이상의 초과가 됐을 때 이렇게 스크롤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게 그 영역이 되겠네요. 자, 그럼 좌측에 HTML이 끝났고요. 우측 한번 HTML 볼까요? 자, 우측에는 요 인포메이션 부분을 했고요. 인포메이션에서 포지티브를 영역의 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포지티브 맞나요? 네, 요걸로 클래스명을 두고 그다음 밑에는 따로 곡들이네요. 그러면 그냥 뮤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에 있는 포지티브와 그리고 뮤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이미지 요 부분은 뭐 이 앨범에 대한 전반적인 앨범 소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추측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요거는 계속 바뀌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비주얼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게 될 거고요. 이미지 위에 요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텍스트 포지션을 해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위에 바로 이 글씨가 볼 수 있게 해줄 거고 그 밑에는 요 텍스트 H3로 해서 제목 넣어주고요. 그리고 내용 클릭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목 같은 디자인으로 있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버튼이 하나 있었죠. 우리 요 Add to Playlist라는 버튼이 여기서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플레이 볼까요? 뮤직에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1번에서 한번 만든 것 같은데 한번 서브 1페이지 볼까요?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었어요. 요 디자인을 가져가겠습니다. 요 세 가지 디자인이 요거와 좀 흡사하죠. 아이콘만 다르죠. 굵고 가는 글씨가 있고 똑같죠. 여기에서 얘는 new list의 li이기 때문에 new list라는 걸 가져와야 돼요. ULLI를 복제할 거고요. 그리고 new list라는 클래스명을 넣겠습니다. 복제해서 new
리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럼 요 구조가 맞겠죠? 자, 미리 보기를 좀 하게 되면 이렇게 쫙 되고 2번 페이지로 가서 쫙 되고 요거는 개수가 현재 3개다. 얘도 3개만 만들어도 되겠죠? li 3개까지 해주고 자,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아톰을 쓰지 않고 VS 코드를 쓰는데 지금 현재 아톰이잖아요. 에디터가 좀 많이 어색하네요. 단축키도 다 잊어버려서 요즘 VS 코드 익숙해져 있는 바람에 좀 약간 느릿느릿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HTML 여기서 끝이 났고요. 플레이어 있었죠? 사실 이 플레이어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디자인을 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빼놓습니다. 이 배경 색깔만 넣고 가운데 정렬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따로 그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참고만 해주세요. 해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무의미해요. 어차피 이쪽을 코딩의 소리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TML 요 밑에 것과 플레이어까지 하고 이제 CSS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여기서 플레이어라고 하고 div에서 플레이어 넣는 곳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어 넣는 곳이라고 있죠? 요거를 바닥에 깔 거예요. 앱솔루트로. 나머지는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와서요.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좀 잡겠습니다. CSS는 우리가 pc.css를 잡아 했죠. 디폴트 serv.css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mobile.css는 좀 뒤로 빼주겠습니다. 이제 serv.css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박스 섀도우가 어디 사용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그 값이 초기화 값은 없네요. 박스 섀도우를 계속 그대로 써야겠네요. 자, 여기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인포메이션 양쪽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바닥에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이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이 두 개를 합친 영역을 하나 묶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 바닥에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선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플레이 리스트는 플롯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플렉스로 해도 되고 전 플롯으로 하겠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하고요. 복제를 해서 인포메이션은 플롯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좌우로 되겠죠? 대신 여기 클리어를 시켜줘야겠죠, 메인에. 그래서 메인 요소를 우리가 잡은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클리어 시켜준 게 없죠. 그러면 위에다가 클래스 클리어. 이 클래스 클리어는 여기서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 default.css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클래스 클리어라는 게 밑에 보시게 되면 클래스 클리어 있죠. 그래서 플롯을 주면 플롯을 준 부모가 높이가 사라지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자, 플롯 레프트 라이트 했으면 이제 좌우로 바뀌었겠죠. 이 코드가. 자,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이유고 좀 덩어리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저장 한번 해주고 저장해주고 보게 되면 좌우 안 들어갔는데 한번 볼까요? 그냥 커서일 수도 있는데 자, 플롯 레프트 네, 이쪽에 덩어리가 커서 그러네요. 오른쪽 글씨가 많아서 그래서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가로 크기 같은 거. 얘 크기는 현재 620 여기 크기 620 나왔고요. 그럼 얘도 크기가 얘도 623이네요. 620에 623 여기다 가로를 620 근데 우리가 지금 CSS에서 지금 REM 작업하고 있죠. HTML 값을 style.css
20으로 했네요. 요즘엔 제가 20으로 하지 않고요. 10픽셀로 요즘엔 작업을 합니다. 10분의 1로. 반 나누기를 해야겠네요. 자, 나누기를 해보죠. 좀 약간 불편한 방법인데 제가 요즘 코딩 방식이 좀 바뀌어서 요거는 그냥 20픽셀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0이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반을 하면 13이죠. 13R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623입니다. 그럼 계산기 두드려야죠. 623 나누기 그러면 31.1 31.1 아니죠. 3 잘못 계산했네요. 왼쪽이 620 나누기 20 620 나누기 20은 31 오른쪽은 623 나누기 20은 31.15 RM이 되는 거죠. 각각 크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여기 볼 때 좌우로 다게 됐고요. 이 플레이어 넣는 곳이 플롯 영향 때문에 중간에 올라간 거예요. 어차피 얘는 앱솔루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픽스드겠죠. 정확하게 하면 픽스드 고정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배경색이 요 색상 코드였고 클래스 플레이어는 포지션 픽스드 해주고요. 레프트 0, 라이트 0 하게 되면 가로 100%의 의미가 됩니다. 버텀 0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바닥에 붙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배경색을 복사해둔 걸로 넣습니다. 높이가 필요하겠죠. 높이는 현재 65픽셀이에요. 65를 20으로 나누면 3.25 높이를 3.25 RM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꽉 차게 되는데 여기 안에 넣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플레이어 넣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 플레이어 넣는 곳이라고 텍스트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디자인을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가운데 정렬만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전체 가운데 정렬의 크기가 메인 요소에 있을 거거든요. 메인 요소에 요게 가운데 정렬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플레이어의 div에다가 자식의 div에다가 저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기 편하게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가.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 가운데에 플레이어가 넣게 됐는다. 그래서 개발자에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CSS 바닥까지 했고 이제 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 좀 만들어 볼게요. 앨범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플레이 리스트 우선은 외곽을 꾸며줘야겠죠. 요거 드롭 섀도우는 요거 복사 붙이기 하면 됩니다. 선도 표현됐네요. 요 두 가지 코드를 복사, 레디우스까지 있네요. 레디우스 복사하셔서요. 플레이 리스트에 바로 넣습니다. 박 섀도우 들어가고요. 레디우스 나누기 20 하니까 .5죠. 이렇게 넣게 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박 섀도우 넣고요. 높이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두 개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현재 610입니다. 610을 3.5 30.5 REM 이게 양쪽 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둘이 동등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를 줘서 맞게 합니다. 자, 밑에 플레이어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위에가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의 위로 여백이 7.25 RM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맞는 값인지 한번 볼게요. 이쪽부터 여기까지군요. 여기부터 맞네요. 여기부터 떨어지는 게 맞고 여기에서 중간에 여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덮어 보이고 밑에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원래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에요. 이렇게 마지막 박스가 있는데 이 플레이어 넣는 곳 자체가 현재 위에 공중으로 뜬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뜨고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얘고요.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파묻혀서 그래요. 왜냐면 얘는 Z축이니까. Z축이어서 그림자가 여기에서 끊기게 된 거예요. 여기 밑에까지 있는데. 그러면 얘를 끄집어 내줘야 되잖아요. 끄집어 내려면
요 전체 이 브라우저의 바닥면에다가 얘 높이만큼 밑에다가 여백을 주게 되면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딱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맞춰서 여백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백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박스에서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야겠죠? 이 박스에서 여기까지 사이즈. 여기 바닥까지 나오네요. 바닥까지 현재 190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90이면 계산해 볼까요? 190 9.5 9.5에 바닥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9.5에 바닥 여백을 줄 때 좀 애매하게 되는데 일단 클래스를 좀 주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플레이 여기다 클래스를 주게 되면 어디에다가 여백을 주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전체에다가 해당되는 요 메인에다가 바닥에 주게 되면 여기 이 페이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브 1번도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있어요. 인덱스와 서브 1번 페이지까지 이 아래 여백 준 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실무에서 잘 건들지 않아요. 공통의 레이아웃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건 여백이고 어떤 건 여백 없고 이렇게 제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닥에 이만큼 여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를 합친 박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여백을 주고 이만큼의 여백을 주는 거죠. 얘한테 주면 안 된다. 나중에 큰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iv로 플레이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 페이지라고 해서 요 아티클 두 개를 감싸주는 하나 만들고요. 요걸 감싸는 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9.5죠. 패딩을 버텀으로 9.5 rem 주게 되면 바닥도 붙고 그리고 클리어를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높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주고 얘는 필요 없다. 플롯을 줬기 때문에 아티클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스크롤까지 되고 결국 우리가 메인 요소에다가 바닥에도 여백을 주느냐 아니면 얘한테 여백을 주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쪽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발해요. 그럼 전체 여백이 없는 거예요. 어디 여백이 있느냐 이 부분만 안쪽 여백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쪽 여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 앨범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앨범이라는 클래스는 안쪽 여백이 있고 리스트라는 클래스는 안쪽 여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 리스트에 앨범이라는 클래스는 여백이 있다. 24, 22 위에는 24고요. 왼쪽은 22예요. 24, 22 패딩 24, 22 이렇게 아래는 없죠. 그러면 이걸 환산을 하면 1.2, 1.1 이렇게 있겠죠. 왼쪽만 쟀지만 오른쪽까지 왜 재느냐? 우리가 균형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인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버튼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백을 주게 되면 앨범명이 여기까지 길어질 때 뜬금없이 여기서 글씨가 잘려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백을 이만큼 줬으면 여기도 코딩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늘어나면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가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이 여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미지 불러와야겠죠? 썸네일이 이미지스에 (4번이었나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네, 4번이었고 이미지가 2배였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줘야죠. 현재 가로가 189입니다. 189면 9.45 그래서
앨범에 있는 자식의 img는 가로 크기가 9.45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작게 해주고요. 밑으로 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는 인라인, 얘는 블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두 가지, 앨범은 왼쪽으로, 얘 두 가지는 오른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블록 요소고 얘도 블록 요소예요. 두 개는 알아서 떨어지면 얘는 옆으로 붙여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 혼자 플롯을 줘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여백을 이만큼 줘서 패딩 준 다음에 이 이미지를 앱솔루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미지 두고 얘 두 개를 또 합쳐서 플롯 또는 플렉스 행배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합칠 것 같아요. 좀 손이 덜 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버튼과 H2는 각각 div, H2는 블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div와 이미지 간의 행배치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미지는 인라인, div는 블록이에요. 앨범의 자식의 이미지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자식의 div만 행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하게 되면 행배치가 됩니다. 자,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옆으로 안 붙은 이유, 얘가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인라인 요소예요. 보면 H2, 스팬, EM 전부 다 인라인이기 때문에 글씨와 전부 다 행배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앨범에 있는 H2의 스팬더 디스플레이 블록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스팬뿐만 아니라 EM도 블록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다 떨어지고 옆으로 붙게 되죠. 세로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와 div가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버티컬 라인으로 미들로 잡아봅니다. 자, 안 붙죠? 밑에도 문제 있는 아이들끼리 다 줘봅니다. 자, 붙었죠? 여백 다 되고요. 좌우 여백. 난 스페이스 준 적 없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폰트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라인과 인라인이 붙으면 이 사이에 공백이 하나 생겨요. 그 공백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붙죠? 이쪽은 폰트 크기 키우면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요 차이 보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37픽셀이 떨어져 있어요. 37 1.85 그러면 div 왼쪽에 1.85 REM을 줍니다. 지금 하는 영역은 여기와 여기 사이 여백을 준 거예요. 글씨 안 보이는 이유는 폰트 사이즈 0 줘서 다시 키우려면 폰트 사이즈 원복시켜야겠죠. 자, 폰트 23, 15, 13, 23, 15, 13, 23, 15, 13, 15, 13 환산해줘야죠. 1.15 0.75 0.65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글씨가 다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씨 각각의 우선은 현재 폰트 패밀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두고요. 폰트 패밀리가 아니라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색깔 다 같는지 보고. 자, 요 38로 시작하고 얘는 또 다른 같네요. 여기도 다 같네요. 색깔이 세 개 다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색깔이 같게 나타나요. 같은 색깔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굵고 점 두 개는 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폰트 웨이트 노멀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둡니다. 자, 다음에는 밑에 버튼인데 버튼과 여기 간격 현재 19픽셀로 나오거든요. 버튼과 간격 BTS 위로 여백 줘도 되고요. H2 밑으로 여백 주셔도 됩니다. H2 밑으로 19픽셀 환산해주면 0.9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이제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외곽선이 같고 둥글고 아이콘만 다르고 텍스트 배치되어 있고 아이콘의 여백이 살짝 달라 보이지만 저는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아이콘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 버튼 요소 안에다가 배경 이미지 넣는 방법, 그리고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이 텍스트 옆에다가 비포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비포로 넣게 될 겁니다. 배경을 넣게 되면 좌측의 여백을 크게 가져가야 되고, 전 여백이 크게 갖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버튼의 크기가 계속 달라지는데 이 버튼과 그리고 텍스트 간의 여백을 보장받지 못해요. 왼쪽의 여백을 크게 잡아버리면. 그런 이유로 저는 좀 비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버튼, 우선 이걸 복사를 하고 나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과 보더 레디우스 잡습니다. 버튼은 BTN 타입 3이죠. 그러면 여기서 BTN 타입 3으로 가고요. 요 형태가 됩니다. 4픽셀을 나누기 20을 하면 0.2가 되고요. 자, 크기를 보게 되면 전체 가로 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두 개 크기 한번 볼게요. 크게 같으면 가로 크기 주는데 120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같은 버튼은 좋지 않지만 여기 같기 때문에 우선 같은 버튼을 하겠습니다. 120 가로 크기에다가 여백은 좌우로 12씩 13으로 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120으로 가고요. 유가리엠 그리고 패딩이 좌우로 12씩 환산을 하면 0.6 RM이죠. 12 나누기 20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높이 표현하고 배경색 날려줄게요. 높이는 24, 1.2가 되겠네요. 배경은 흰색을 둡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좌우 옆에 같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만 배경 이미지가 달라요. 근데 아이콘이 들어가지만 좌측의 이미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비포로 들어가고요. 콘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옆 배경이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 크기와 그리고 세로 크기를 각각 주는데 사실 요거는 버튼의 크기, 아이콘의 크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 무의미할 것 같고요. 가로 세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버튼과 아이콘의 텍스트와 간격 1.3 13이니까 0.65에 여백이 있다라는 것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를 언제 넣느냐, BTN 3인데 아이콘이 1번일 경우와 그리고 아이콘이 2번일 경우에는 크기가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은 88, 이 아이콘은 9.3, 12, 88에 9.3이 됩니다. 이거 환산하면 0.4, 0.4, 0.6, 9.3은 46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또 다른 점, 각각 배경이 들어가야 된다. 이 공간 안에 URL 이미지스의 이미지명을 살펴보게 되면 자, 아이콘이 다운로드였죠. 다운로드가 두 번째였나요? 플러스와 다운로드 여기 있었고요. 플러스가 ICO add.png가 되겠네요.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요 안에서 꽉 차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고 좌표를 주고 슬래시를 넣어야만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커버라고 주게 되면 이제 한 줄 코딩이 되는 거죠. 파일명만 바꿔주고요. 삐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백이 보게 되면 글씨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글씨와 글씨 사이 여백도 있고 이게 폰트마다 좀 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 크기를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튼은 가로 크기를 주지 않고 좌우 여백만 주면 버튼의 크기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폰트 크기를 우리가 넣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폰트 패밀리도 다르기 때문에 자, 크기가 현재 이 색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이제 10픽셀이에요. 너무 작은 거긴 하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0픽셀, 컬러는 독사한 거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죠. 저로 틀어진 거는 우선 줄간격 맞춰주고요. 그리고 버티컬 라인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버튼의 크기는 높이만큼 줄간격이죠. 그래서 그냥 줄간격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로 왔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비포했다가 버티컬 라인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버튼과 버튼 사이의 여백을 보게 되면 19.5를 환산하게 되면 975인데 버튼과 버튼 사이니까 BTS가 버튼에서 버튼 사이의 여백 맞을 레프트로 0.975 왼쪽으로 넣는 거죠. 버튼 인접 형제 옆에 또 버튼 쓰면 인접 형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왼쪽으로만 여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여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튼과 버튼 사이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BT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됐고요. 자, 요 리스트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오버플로우 오토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게 선이 들어간다. 선은 메뉴에는 없고 사이에만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선과 선 틈, 요와 요 틈의 요게 높이가 되겠죠. 네, 현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를 선을 클릭이 되는지 클릭이 되네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 안 잡히네요. Alt를 눌러보겠습니다. Shift Alt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요 사이 여백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됐습니다. 50픽셀이면 2.5rem. 그래서 높이가 2.5rm이고 한 줄이기 때문에 줄간격으로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 50이었죠. 리스트 플레이리스트에 리스트. 참고로 여기 BTN3 자체를 앞에 상속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누구 안에 계속 버튼에 넣게 되면 나중에 우리 다른 디자인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있었잖아요. 이걸 못 써요. 이 상속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없이 혼자 행동할 수 있도록 따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리스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여기에 리스트 안에 각각의 li의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li의 줄간격을 주겠습니다. 줄간격을 50이니까 2.5rm을 주게 되면 이렇게 줄간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각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앞에 뭘 누르냐에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플레이 중이면 우선 복제하겠습니다. 기본은 플레이 해야 될 거. 진행 중이면 스탑이라고 넣었는데 이건 다중 클래스, 여기는 다중 클래스로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탑 플레이 스탑이 같이 붙게 되면 스탑 아이콘을 바꿀 거고요. 플레이 아이콘은 동그라미까지 둘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아이콘은 요걸 들어가는 걸 기반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다 같고 스탑이 들어가면 배경색과 이미지가 달라지고 가로 세로 크기의 보도 레디우스는 같아진다. 그걸 공통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우 여백 줘야죠. 22픽셀 여기에서 여기까지 22픽셀입니다. 좌우 22픽셀에 li 쪽에 여백이 있다고 보면 되죠. 22는 1.1rm이 되고요. 그러면 선을 한번 줘볼까요? 선은 현재 2이네요.
그러면 li에서 li 사이에 보더가 탑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li 위에 요 li는 아니죠. li의 이제 형제만 되니까 li의 형제만 li는 혼자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위로 없고 얘만 위로 된다. 그러면 여기처럼 메뉴는 없고 중간부터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이. 자,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 한번 넣을게요. 텍스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색상 복제했고요. 그리고 폰트 크기가 13입니다. 자, 여기서 li의 클래스 플레이는 컬러가 이렇게 되고요. 폰트 사이즈가 13이라고 했는데 환산하면 0.65rm이 되고요. 자, 미리 보게 되면 이게 되고 배경색도 없어야 되죠. 버튼이기 때문에 배경색은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비포로 만들게요. 여기 안에 비포에 있는 걸로. 그리고 클릭하기 편하도록 여기만 클릭해도 되지만 전체 클릭해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니면 요 글씨 크기만큼 클릭을 하게 되고 요 여백은 플로 라이트 또는 앱솔루트로 해서 오른쪽으로 배치시킬게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비포로 해서 요것을 2.2, 1.1이네요. 가로셀 1.1에 크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에다가 컨텐트, 가상의 요소를 만들어 주고요. 가로를 1.1, 세로가 1.1. 하지만 얘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로로 배치되면서 가로 세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인라인 블록을 넣게 되면 옆으로 텍스트 옆으로 붙으면서 이곳에 비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텍스트가 써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보더를 주면 되죠. 보더 레디우스와 보더 이렇게 주고 보더 레디우스를 100%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두 개를 이제 같은 선상에 넣게 하려면 높이를 줘도 돼요. 어차피 버튼 요소 자체는 좀 더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1.5rm에서 선의 간격만큼 크게 줘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버튼의 크기인데 제가 잘못 넣네요. 위에 넣는 게 아니라 버튼에다가 높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티컬 라인으로 맞춰야겠네요. 아이콘을 버티컬 라인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았고요. 오른쪽으로 좀 띄어놔야겠죠. 1.3, 13이니까 0.65인가요? 0.65를 오른쪽만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제 플레이일 때는 안에 요거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플레이, ICO 플레이였죠. 그래서 배경을 넣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에 ICO 플레이 .png고요. 반복하면 안 되죠. 가운데로 놓을 거죠.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 지정한 사이즈대로 2배를 했기 때문에 0.3rm에 오토 넣습니다. 반을 나눠줘야죠. 자, 이제 플레이 버튼에서 클릭이 다 되죠. 그럼 얘가 플레이가 아닐 때, 스탑일 때, 스탑 여기 있죠. 스탑 퍼즈라고 했죠. 퍼즈라고 했습니다.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스탑이 아니죠. 퍼즈. 그러면 플레이에 다중 클래스 퍼즈라고 되어 있을 때 비포에 있는 아이콘만 바뀌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URL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의 ICO 퍼즈. 자, 여기만 해주게 되면 No Repeat Center 이 크기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퍼즈가 다 저장해보고 이미지 이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즈 ICO 맞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MHE 플레이 퍼즈 미리 보겠습니다. 색깔이 흰색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배경색도 바꿔줘야 됩니다. 배경색은 바로 이 색깔로
이 색깔로 바꾸고,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줍니다. 이미지와 컬러 따로따로 바꿔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와 퍼즈 다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아이콘을 만들어야죠. 다운로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줘도 되고요. 요만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로 세로 크기를 같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50픽셀, 좌우도 50픽셀로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운은 클래스 다운. 여기다가 순간 텍스트 넣어줘. 저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운로드. 영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은 배경 넣어주면 되겠죠. URL ICO down.png 반복 안 하고요. 가운데로 넣어줄 거고요. 크기 자체는 자, 크기가 높이가 12입니다. 오토에 0.6rem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크기는 아까 5픽셀이니까 2.5 2.rem에 가로가 그래 높이도 2.5로 해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사각형으로. 그럼 여기 여백만 따주면 돼요. 클릭은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클릭 범위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대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리는 여기서 2.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3.5거든요. 2.2를 뺀 2.2가 왼쪽으로 간다고 또 볼게요. 좌우 여백이 같으니까 왼쪽으로 2.2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색깔 크기는 13.65고 색깔은 요거 다르네요. 그러면 스팬이죠. 스팬은 컬러는 요게고 폰트 사이즈는 0.65 스팬이 LI에 있는 스팬이다.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쪽은 글씨가 다 됐어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있으면 돼요. 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포지션처럼 아까처럼 포지션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두 개를 묶어준 다음에 이 두 개 자체를 플렉스 써도 될 것 같아요. 플렉스 한번 해볼까요? 플렉스를 div로 해서 각각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li를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저스티픽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틴으로 하면 양쪽 나눔이 됩니다. 자식이 안에서 기준이 되고 자식이 안에서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죠. 나머지는 복제 붙이기를 쭉 코드만 해주면 된다. HTML 복사 붙이기를 Ctrl Shift D 몇 번씩 눌러서 해주면 딱 복사가 되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스크롤 생기는데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50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예요. 7개가 50픽셀짜리가 7개다. 350이에요. 이걸 나누기 20으로 하게 되면 17.5 이상은 스크롤 생기는 겁니다. 17.5라는 것은 요 li의 부모의 높이가 17.5라는 얘기예요. 17.5rem이고 이 초과가 되면 스크롤이 생기게 한다. 자, 여기는 안 생겼어요. 더 복사해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스크롤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어차피 일시정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나머지 퍼즐을 좀 지워봐야겠네요. 하나 빼놓고 여기는 컨트롤 D 더 잡아야 되나요? 여기까지 삭제해서 한 개만 퍼즐로. 자, 이렇게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돼서 이렇게 스크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스크롤 디자인은 따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지만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되고요. 이제 오른쪽 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좀 페이지 양이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좀 끊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부터 불러야 되고 이거 박스 섀도우는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쓴 게 있거든요. 요 CSS에서 바로 요 박스 섀도우 요 부분이죠. 보더와 박스 섀도우 레디우스 요거를 가져갈 거고요. 오른쪽에 첫 번째 박스는 인포메이션의 포지티브였죠. 인포메이션의 클래스 포지티브. 자,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해 놓은 걸. 그러면 똑같이 요 영역이 걸 테고요. 요 영역에 대해서 우선 해보면 되겠죠. 요 이미지 넣어 보겠습니다. 앨범에 대한 거나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미지스의 썸네일 5번으로 가는 거죠. 자, 이미지가 크죠? 요 큰 거는 가로 크기 100%로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포지티브에 비주얼의 이미지는 가로가 100%다. 그러면 비례해서 늘어날 테고 이미 부모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안에서 이 녀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앱솔루트 레프트 탑 50%씩 해서 오면 되는 거죠. 요게 비주얼이 기준입니다. 그럼 비주얼은 렐러티브가 되겠죠. 포지션 렐러티브. 그리고 요 기준으로 안에 있는 스팬 요소는 포지션 앱솔루트 이제 공식이죠.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50, -50%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있죠. 자, 요 텍스트 박스 레디우스 오파시티 복사해 주셔서요. 이렇게 스팬에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파시티 하면 텍스트도 투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텍스트는 흰색인데 그럼 여기에서 RGBA 0000 검은색에다가 0.32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오파시티로 하게 되면 텍스트도 투명해지니까. 그리고 1.4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흰색이고요. 크기 14입니다. 폰트 사이즈 0.7 컬러 흰색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크기를 봐야 되는데 크기도 안 넣었네요. 91에 18 이 박스가 213에 34 복사 붙이기를 해서 213에 34 환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10.65) 1.7 박스 크기까지 줘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자, 텍스트 가운데로 세로 가로 세로 가운데로 와야 되죠. 그럼 텍스트 라인 센터 한 줄짜리는 줄 간격으로 주게 되면 가운데로 옵니다. 줄 간격의 높이는 높이만큼 주게 되면 이게 가운데로 오게 돼요. 이제 안쪽이죠. 안쪽은 이렇게 여백이 존재해요. 위아래 여백 각각 여백이 존재합니다. 여백을 주기 위해서 얘네 두 개 요것들은 한 개로 또 묶어줘야 돼요. 여백을 주려고. 그래서 여백을 주기 위해서 하나 더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인포라고 할게요. 클래스 인포 넣겠습니다. 자, 포지티브의 인포에는 패딩이 들어간다. 패딩은 여기서 여기까지 37 여기서 여기까지 26 37에 26 37에 26 26은 이렇게
좌우 같게 상하 같게 해주는 게 디자인에 좋습니다. 표현하기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H2의 크기 13픽셀 두 개 다 같죠? 그러면 H3는 13.65 컬러는 복사해뒀고요. H3 크기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은 요 색상의 12픽셀 내용물이라고 하면 P죠. 14, 12였네요. 12면 0.6 색상은 복사해두었고 자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백 좀 챙겨주면 되죠. 여백은 0.3 여기에는 텍스트 요 밑에가 더 있는데 요 고려해서 또 주겠습니다. H3는 밑으로 0.3 REM이고요. 불러갖고 이 밑에가 더 늘어나 있는데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물이 있어서 우선은 6인데 여기서 8인데 한 12 정도 주겠습니다. 0.6으로 해서 위아 밑으로 0.6 이런 건 디자이너한테 말을 해야 돼요. 요 요백 다시 잡아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버튼이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포지션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으로 좀 날려주겠습니다. 여기 버튼은 포지티브의 버튼은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여백만큼 주면 되죠. 우리가 이 박스의 여백을 인포죠. 오른쪽으로 1.3 REM, 밑으로는 1.85 REM 주면 됩니다. 요 기준은 인포가 되겠죠. 인포는 포지션, 렐러티브가 되겠죠. 요 박스 안에서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앱솔루트, 라이트, 버튼, 인포 기준. 자, 앱솔루트로 쳤는데 앱솔루트가 안 들어갔네요. 버튼, 포지티브에 인포에 클래스로 했네요. 인포의 버튼. 요소가 아니라 요소로.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백이 다 됐고요. 이젠 이 녀석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가 여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위아래 여백이 너무 커서 얘가 두 개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왔어야 됐는데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요 사이 여백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 본다면 이 여백을 전체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이게 여기까지 32, 여기까지가 39네요. 또 작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 크기도 맞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129, 147, 147을 7.35 그러면 얘가 7.3문제를 봐야죠. 이 크기는 안 나오네요. 이 크기가 현재 231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전체 크기가 147 뭐가 더 큰 거 같은데요. 디자인은 같은데 얘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차라리 얘 크기를 좀 더 늘려줘서 얘 여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백을 밑에 주겠습니다. 이 박스와 이 사이 여백을 38이니까 1.9로 여백 우선 줘볼게요. 1.9 밑으로 여백을 줘서 좀 늘려주고 그리고 요 가로 크기도 제대로 안 맞네요. 요 좀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얘 자체가 요 자체의 크기를 좀 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188이니까 9.4 요 가로 크기가 9.4가 들어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크네요. 그러면 요게
9.4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지티브 안에 있는 뉴스 리스트죠. 요 인포메이션 안에 있는 뉴스 리스트예요. 인포메이션 안에 뉴스 리스트는 크기가 9.4. 요 경우에서만 좀 크기 작게 만들어줍니다. 얼추 들어가죠. 여백도 보겠습니다. 여백은 29.55, 29, 1.4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존에 얼마만큼 줬냐? 이건 좀 작네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29.5, 29.5, 1.477호. 조금 작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1. 마진 어떻게 줬죠? 마진 레프트 1.477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네요. 요거 높이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요 높이를 129.49 129.49 이걸 복사를 해서 6.474 요 높이는 요 높이가 또 이렇게 있네요. 높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디자인은 비슷하나 넘어오면서 이 페이지의 또 디자인이 좀 달라요. 높이가 6.4745 6.4745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작아졌죠. 요 작은 이미지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요 작은 이미지 프로필은 없었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은 다 삭제해 줄게요. 자, 됐고요. 요 픽미업 요 부분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아니라 자, 요 구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크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크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요거는 임시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높이를 좀 줄이겠습니다. 3, 9, 8, 7, 5 지금 3.3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3.3으로 이 부분을 줄일게요. 높이를 3.3. 네, 이 아이콘을 바꾸면 되겠죠? 아이콘은 플레이 아이콘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배경으로 혹시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배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 안에서는 이게 플레이 아이콘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캡션에는 배경을 삭제해 줘야 되고요. 배경은 없는 거다라고 해주고 우리가 사실 플레이를 그렸어요. 그렸기 때문에 요 그린 걸 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린 걸 또 포지션에 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려면. 그럼 캡션 자체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가게 되고요. 요거에다가 애프터로 그려주는데 기존에 우리 플레이 그렸던 게 있어요. 기존에 플레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플레이가 여기 있죠. 비포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요걸 복사해서 인라인 블록은 필요 없고 요만큼만 가져와서 플레이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면 이렇게 플레이 아이콘이 있죠. 이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8, 17 오른쪽으로 18이니까 밑으로 17이니까 자, 17은 0.85네요. 0.85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오른쪽에 18이니까 0.9 라이트 0.9 여백이 있었나 보네요. 라이트 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닿네요. 여기 겉에 여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페이지와 좀 복잡하게 됐는데, 현재 이 페이지는 더 큰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작은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일일이 맞춰야 됐었고, XD에서 이 높이를 잴 수가 없었어요.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임의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콘은 여기서 배경을 썼지만, 여기서는 배경 쓰지 않고 F2로 다시 그려준 거예요. 단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 상속에 한해서 이 영역 안에,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 전용인 거죠. 이 페이지 전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디자인이 되는 거고, 이 디자인은 그대로 가는 거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래 걸리네요.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 1시간 좀, 제가 몇 분을 녹화하고 있었죠 지금? 제가 1시간 30분째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제작하는 것만 거의 1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텐션이 높으면 좋은데, 계속 강의를 좀 하다 보면 또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보지 않고 혼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약간 설명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랄까? 스스로 좀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하시다가 후반부나 어떤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좀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몇 분쯤에 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 답글로 해서 좀 더 부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한 페이지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큰 덩어리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넘겨주는 게, 이게 녹화를 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 자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만들면서 중요했던 게, 이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 전용 버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녹화한 거긴 하지만 요 픽미업이라는 요 플레이리스트에서 플러스 모양이 있는 걸 버튼으로 바꿔줘, 크기가 큰 걸 작게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을 전체 통으로 복사 붙이기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점만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틀린 점을 가져왔을 때 수정하는 부분이 상속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2번, 3번 똑같은 코드를 복사하면서 다른 것만 또 바꿔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나중에 실무하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재생 버튼이냐 정지 버튼이냐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플레이 정지 버튼을 누르던 곡의 제목을 누르던 상관없이 같이 작동하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좌우 정렬 같은 경우에도 플렉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텍스트가 길어지더라도 어차피 끝에 가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이젠 모바일로 어떻게 전향을 시키는지 그 부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